것 같은데. 아이 미친. 치면 막 핸드폰이 나가지고. 나보다 더 돌아야 그 자리로 가. 그 자리로 가 빨리. 컨 아니었어. 아니 진짜 좀만 이따가. 빨리 앉아. 또 있어. 일로 와. 남들 거. 52번. 워크북 질문 처리합니다. 52번. 티셔츠를 한 장에 2만 원에 판매하면은 30장이 파는데 1,000원씩 할인할 때마다 판매량이 5장씩 늘어난다. 판매액이 8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할 때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의 저조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할인 횟수를 X라고 적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만 마이너스 1000X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판매량은 원래 30장이니 5x 플러스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쓴 다음에 하루 판매 요 두 개 곱한 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놈이 80만 이상이다. 이렇게요. 양변에 뭘 날리고 싶나? 0 3개 하고. 바로 5도 날려요. 5도. 5도 날려요. 그러면 뭐 되지? 5 날리면은 160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개 정리해서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x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럼 넘길게요. x 제곱에 몇 x니?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20x니까 14x 넘어가면 마이너스 14x고요. 몇이니? 네? 그렇습니다. 이게 0 이하다 가 되는 거죠. 인수 분해가 되나? 되네요. 그래서 x는 4에서 14이? 이게 답이네. 근데 저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의 최소값이고 금액은 이거잖아요. 지금 x가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가 되려면 x는 클수록 좋은 거니까 x의 최대값인 10을 여기 넣은 결과를 답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0,000원이요.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이었구나. 그럼 10,000원이요. 그것도 10,000원 아니에요?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이 값이니까 그러네. 그럼 4,000원, 4,000원을 써야 되는 거군요. 문제를 잘 읽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8번이요. 여기 오타네, 오타. 당연히 x 제곱이겠죠. 맨 앞에 있는 건 x 제곱. 그렇게 해서 풀면 되죠. 그렇게 해도 몰라요? 모른다고 한 사람 중에 x 제곱 바꿨는데도 모른다. 없어요? 아닙니다. 62번. 동빈이 형 몰라. 알면서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만 지급해요. 이렇게 요런 크기 조건이 있고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미만 또는 B 초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B 미만 또는 C 초과.
거죠. 왜냐면 이 크기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하나씩으로만 결정이 되는데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이거일 거고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이거일 거 아닙니까? A와 C를 알아내라는 의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4고요. B는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지만 확정은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어차피 뭐 구하라고 하는 식에도 B가 없지 않습니까? 요 세 개 집어넣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암산 때리면 돼요. 다음은 63번.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아무 고민할 것 없이 첫 번째 식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일단 절대값을 베끼면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가 되죠. 2를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 사이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넘기면 그러면 2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 플러스 2분의 A 이런 식으로 정리를 5초 안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암산을 5초 안에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 10초 안에 써야 돼요. 요것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니까 그럼 뭐 둘 다 모이는 범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새끼가 이런 식으로 따로 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양수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이 새끼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새끼의 양수는 확실하죠. 근데 이 두 새끼는 다 음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얘인 게 확실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면 덩달아 나머지 애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는 2-2분의 A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 있는 애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순서와 2-2분의 A와 2 플러스 2분의 A의 순서는 이미 확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등호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요 두 개만 가지고 이런 위치 관계가 되려면 요 두 개가 어떤 크기 관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A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요? 근데 양쪽 다 경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 두 개가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방시키고요. 요 1차 부등식을 풀어서 A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넘기면은 2분의 A가 작거나 같다 4보다 이게 A는 8이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이 잘못된 게 있다 하는데 잘못된 게 나오면은 내가 보시세요. 무슨 소리 말고. 그 다음에 66번이요. 정수의 개수 문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1초 안에 2-K에서 2 플러스 K 사이로 바꾸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1초 안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찾은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어쨌건 있다는 뜻이고, 근데 그 공통 부분 안에 정수의 개수가 5개인데, 그러면은 이 새끼는 K 때문에 모르고 이 새끼는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얘에 들어있긴 해야 되는 거죠. 얘에 들어있는 정수부터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정수가 이렇게잖아요. 여기 있는 정수 5개인데 그럼 어떤 말이냐? 이 5개가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다 들어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림이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그려지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 새끼가 졸라게 크고 이 새끼가 졸라게 작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얘랑 연립을 하면은 이 5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된 범위 안에 정수가 이미 5개니까요. 저거를 전부 다 포함시키게 하려면 어때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부등식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에 2 빼기 k가 있고요. 여기에 100이 있고요. 여기에 3이 있고요. 여기에 2 더하기 k가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 두 새끼의 특징은 더하면 4되기 때문에 평균이 2라는 뜻이라서 평균이 2면 여기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로 이 영역이 그려지는데 그런 생각을 딱히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여기가 있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뭐가 편하냐 그 두 개의 부등식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이쪽도 얘랑 같은 사이즈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답을 낼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요 놈이 여기 있다는 걸로 요 놈이 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인 걸로 요 놈이 3보다 오른쪽인 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요 놈이 3보다 오른쪽인 걸로 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고요. 근데 이 두 개가 같다면 큰 범위는 경계가 없고 작은 범위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에서 안 되겠죠. 여기 답이 여기. 얘를 정리하시면 K는 3보다 크다. 이게 답입니다. 물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하셔도 돼요. 어차피 공통부분 찾아봤자 저게 답이에요. K는 3보다 크다. 양의 정수 K 지도값이군요. 3번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67번. 연립부등식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그 제곱에도 절대값을 써야 되겠죠. 보장하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암산을 때리면 절대값 x가 0에서 4 사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절대값 x가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0보다 하나 같아야 당연한 거지.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처리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4에 4 사이. 근데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x는 0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등식의 결과는 x는 0이 아니다 이거고 요 부등식의 결과가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다 그런 얘기니까 이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인데 그 안에 그 영역의 평균인 0에만 빵꾸가 뚫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K의 범위가 없으니까요. 일단 어떻게 쓸지 모르겠으니까 인수분해 된 형태로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인수분해 된 형태로 쓰면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럼 이제 경계가 마이너스 2와 k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k의 범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k 사이든지 k에서 마이너스 2 사이든지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멍청이들은 보통 미지수가 나오면 양수를 보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한다고요. 틀리는 거죠. 오케이. 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비논리가 개입되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부분의 정수가 오직 한 개다. 근데 얘는 아무튼 모르는 거고요. K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아는 거죠.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의 정수가 원래 7개인데 그 가운데 0이 빠졌으니까 6개란 거지. 이 범위에 있는 정수가 무려 6개인데 그 6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가도록 얘가 세팅이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영역을 그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정수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들어있는 정수만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경계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안 찍어도 돼요. 아 물론 찍어야 돼요. 마이너스 찍어요. 같이 찍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6개 가운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이 6개가 이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입니다. 요 놈에 의해서 이 6개 중에 한 놈만 포함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라고 가정을 해봐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작다 일 경우에는 여기 들어있는 여기 이미 나와 있는 6개 중에 뭐가 들어있다는 뜻입니까? 정수의 개수가 나오면 그게 뭔지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 한 개가 뭐란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네, 정수 한 개는 한 개의 정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별이 발현했기 때문에 별을 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이니까 마이너스 2에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k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런 식으로 끊어져야지. 아니다, 0이 어차피 없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 가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0은 어차피 안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0이 어차피 안 들어있는 게 이 문제의 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처럼 하면 이 문제의 킥입니다. 이게 킥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을 필요가 없는 거죠. 0을 해도 돼요. 근데 1이 들어가게 되면은 2개가 돼버리니까 1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요 k라는 세기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라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k의 범위는 이렇다고요.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야 될지는 지금 타이밍에 고민해라. 여기 있었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는 거지. 가서는 안 돼요. 근데 k가 1이면은 1이 포함이 안 되니까요. 됩니다. 여기 답이고. 두 번째 케이스. 요때 정수 한 개는 뭐라는 뜻일까? 마이너스 3. 그렇죠. 잘한다. 역시 더블S드 달라. 한 개의 정수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에서 마이너스 3 사이라고 뭐에서 마이너스 2 사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뜻인데 마이너스 3을 포함하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끊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만 작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안 쓰는 게 좋아요.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k가 세팅이 되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의 결과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런 거고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호방식이 안 돼요. 요 두 개로 분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모두 합친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해라. 어차피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작은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조사한 것은 시간 낭비였어요. 답은 1. 그 다음에 69번 세 변의 길이가 그렇게 주어진 건데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그러면은 하고 있어? 앉아. 똑바로 앉아. 앉았다고.
그럼 보통 이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크다 라고만 쓰니까 틀리는 거예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안 쓰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잖아. 응? 이렇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각삼각형입니까? 삼각형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각삼각형이라는 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큰 놈이 자연수 x란 말이 있기 때문에 2x 플러스 1이 확실하거든요. 2x 플러스 1의 제곱이 추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의 제곱보다 얘도 써야 되지만 삼각형 실금 써야 된다고요. 제일 큰 새끼가 두 개 합친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요것만 쓰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번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부호하고 근의 분리에서 질문이 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이씨 몇 번을 해야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공식을 외우고 살아야 된다니까. 왜 안 외우는 거야? 억지로 지우는 거니? 참 알 수가 없네. 77번 2차 방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라는 말이 있으니까 곱이 의미다만 쓰면 돼요. 절대값이 같으니까 합이 0이다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부호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요 말을 들은 순간 판별식이나 합은 쓰는 게 아니고요. 곱이 의미다만 쓰면 된다. 식을 하나만 쓰면 된다. 그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이 절대값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이걸 따질 필요가 없지만 모르니까요. 절대값이 같다는 말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다. 만 이 문제에서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얘를 풀어주면은 3분의 무시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0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m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만 풀면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요 범위에 있는 것만 솎아내면 되는 거예요. 합은 그것도 이제 0과 비교하는 거니까 분모에 3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차항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0이다 그런 뜻인데 마이너스를 붙인 것도 0인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그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를 굳이 3분의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6이라고 쓰지 말라고 쓸데없이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요. 어차피 능량이니까. 그럼 얘를 암산을 때리면은 m은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죠? 범위 있는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유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78번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라는 말을 보는 순간 마이너스 3k 플러스 5는 의미다 써야 되고요.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크다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뭐? 두 근의 합이 뭐다? 의미다까지 추가해서 얘처럼 77번처럼 근데 이거는 둘 다 부등식이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근의 분리인데 81번 모르는 종자들이 개 많아요. 2차 방 그것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근데 이게 그 미정계수 A를 포함하고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알파 베타라 생각해야겠는데 알파 베타 중에 하나만이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 3이죠? 2, 3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렇게 되는데 한 근만이 2와 3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애초에 그게 근이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근인데 그 중근이 2에서 3 사이인지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다 보니까 판별식이 언제나 0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중근일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서 한 새끼가 2에서 3 사이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한 새끼는 양수고 한 새끼는 음수인데요 당연히. 근데 하나가 2의 3, 4이란 말은 당연히 양수겠죠. 음수가 2의 3, 4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양수가 2의 3, 4이구나 라고 결론 짓고 가는 겁니다. 근의 분리죠.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알파는 베타는 양이라고 단정 줄 수 있거든요. 판별식까지 안 가도 돼요. 두 근의 곱이 음이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 있는 겁니다. 실수 체계에서는. 그런데 요 두 개 중에 한 새끼가 2의 3, 4이다. 얘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라는 거죠. 얘. 문제에서 말하는 한 새끼 의미는 인마가 2에서 3, 4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해설하시고 그럼 이제 어쨌건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니까 근의 분리로 가면 돼요. 근데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을 쓰기에 앞서서 사전 작업을 쳐야 되기 때문에 왜? 어떤 새끼가 또 이상한 짓 했어? 시험이요. 쟤는 그냥 생긴 게 이상해. 생긴 게 이상한 놈들 한둘이 아닌데. 누가 내 핸드폰이죠. 생긴 게 이상해요? 뭐라고? 누가 내 생긴 게 이상해요? 너도 이상해. 아 알아. 핸드폰이죠. 이상한 거. 닥쳐라. 그래서 이거를 fx라고 치고 사전 작업을 치면요. 이렇게 되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쓴 다음에 베타가 2의 3, 4니까 2를 여기 쓰고 3을 여기 쓰면 되는 거죠. 그럼 2가 요 사이에 껴있으니까 한만 쓰면 되는 겁니다. 2 넣은 게 3 넣은 게 양. 끝. F2는 x에 1 넣게 되면은 2a 4죠.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이라고요. 근데 사이라는 말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여기 둘 다 등호 쓰시면 안 됩니다. F3은 3a 플러스 1이죠. 이놈은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2 사이다고 답을 쓰면 되는 거죠. 생각을 하세요. 생각. 머리 쓰라고. 그 다음에 82번. 이거 답이 이상해요. 뭐가요? 그 마이너스 5분의 6인데. 뭐? 이 새끼 답도 잘못됐는데도 말았다고. 하지마. 뭐가 저 어떻게? 원래 처음에 틀렸는데. 요거. 애초에 답이 이상해서. 그냥 그렇게 써 있는데요, 다들. 아니 42번. 아, 5분의 6 이거. 마이너스. 뭐가? 아 5분의 6이 아니라 마이너스 5분의 6 이상해. 5분의 6이 뭔데? 아니 선생님이 답을 보시면 안다니까요. 81번. 82번이요? 82번이 잘못된 거예요? 예. 두 개도 잘못. 82번은 제대로 된 거고 네. 81번은 근데 이거 계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80은 제대로 됐는데? 네? 네? 81번은 맞았잖아. 아니 82번. 82번. 82번?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아까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안 하고 다뭐 당하자네 질문이 없네 그런 사람 뭐냐고. 아까 처음에 틀렸다고 했는데 말이 안 돼서 그냥 맞았다니까. 아니 근데 애초에 마이너스 5분의 6이라고 썼어요 제가. 알겠어. 헛소리하지 마세요.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인데. 2차 방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 뭐 전형적인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사전 작업을 치고요. 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사전 작업 친 거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야 되고요.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니까 0을 여기 3을 여기 쓰면 되는 거죠.
아쉽게도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함수판 놔야 되지. 함 F0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F3도요. F3은 5K에다가 이긴가? 이게 0보다 크다. 얘를 풀면은 K는 두 개를 일단 열리 할게요. K는 마이너스 5분의 6에서 3, 4, 2. 그 다음에 축이요. 공식에 따르면은 뭐예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공식에 따르면 뭡니까? 마이너스 2. 아니 결과를 불러. 뭐 아니, 결과가 글쎄, 아니라 계산을 원리로 하죠.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 1마이너스 K. 네. 1 마이너스 T. 이게 이건데 보는 데 흔들어. 0에 3, 4. 얘를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에서 2, 4이니까 K는 마이너스 2에서 1, 4 이렇게 되고요. 파는 여기가 있으니까 4분의 D요. K 빼기 1의 제곱 빼기 AC 플러스 K 마이너스 3인데 이 두 개가 같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말이 되기 때문에 등호를 포함해야 됩니다. 영상이요. 전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얘를 풀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모두 만족하는 거를 찾는 거니까 수익선에다가 깎아드리면은 경계를 순서대로 찍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1, 2, 3. 얘는 이거고요. 얘는 이거고요. 얘는 뭐 여기 답이 일단 2, 3?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답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답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네. 마이너스를 누락한 거구나. 쌤, 저 틀린 줄 제가 30분 동안 들었는데. 아니 이걸 왜 3초만 생각해? 3초만 보면 알겠지. 아니, 답이. 아니 마이너스 1보다 5분의 6이 답이 틀려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답이 틀린 게 아니라 5초라고 나 당연히 예측을 해야지. 5초 동안 5초 안에 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5분의 6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 그래서 맞다고 했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왜 3초 생각하냐고. 왜 맞다고 해? 왜 자꾸 그걸 떨어뜨리는 거야? 어? 30분 동안 고민할 이유가 있어? 아니 아니 그냥 숫자가 똑같이 나왔잖아. 마이너스가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당당하세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그냥 캔머리만 입고 아니 그 바나나 이거 그 다음에 83번은 지가 줄 4차방이 아니라 보호 2차방이 보호 2차방. 보호 2차방이 서로 다른 내시근을 가질 때 요거도 이 15단원에서 그 다뤄본 적은 없지만 그 앞에 12단원이겠지? 4차방식이다 아무튼 12단원이나 아니면은 9단원이었을 수도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아니면 그 근해 분리를 정석 기준으로는 10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10단원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9단원 아니면 10단원 아니면 12단원에서 보호 2차 방정식의 그 근해 상태인가? 그냥 이것도 근해 분리를 할게요. 보호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고 이름 달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습 문제에서 푼 적도 있고요. 그거를
이 워크북은 15단원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옛날에 배운 거라서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복습을 착실한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15단원 숙제하는 중인데 9단원, 10단원, 12단원의 내용을 네가 알 리가 있어. 그러니까 못 푸는 게 당연하다. 잘 배우세요. 복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다. 몇 쪽이에요? x제곱을 t라고 해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의 분리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이론이기 때문에 요 놈의 두 근을 모르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근은 x를 의미하는 거니까 t가 알파, 베타인데 t가 x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x 제곱이다를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x는 얼마 루트 알파와 얼마 루트 베타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요 생각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내놈이 어떻게 돼야 이 내놈이 어떻게 된다는 게 문제의 설명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문제의 설명대로 이 내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알파 베타가 어떤 상태여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건데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내실근이기 때문에 이 두 놈이 이 내놈이 다 다른 실수해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근호가 씌워져 있는 상태니까 근호 안에 있는 게 뭐여야 실수라고 합니까? 양수나 0.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근데 0이 되면은 뿔마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4개라는 말에 유배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양수다. 근데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잖아? 그럼 또 두 개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도 달라야 한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양수다. 이런 결론을 낼 줄 아셔야 돼요. 이 결론을 요 2차 방정식에 대고 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를 알려줬다라고 생각하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를 알 때 해야 할 것은 암기사항이잖아요. 그 암기한 대로 부등식 필요한 만큼 써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양수면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면 뭐 써야 됩니까?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또 기본적으로 암기할 합이 사항이 0보다 크다. 합이양, 고비양까지 3개 쓰는 거야. 판별식은 요게 0보다 크다. 얘를 암산을 때리면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m은 2보다 크다. 합 마이너스 m이죠. 0보다 크다. 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입니다. 0보다 크다. 얘를 풀면은 m은 0보다 작다. 얘를 풀면 m은 3보다 작다는 거. 요 두 개를 일단 연립하면 얘는 제거되고요. 요거랑 요거를 연립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공통분이 5되고 여기다 보면 m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러분들처럼 암기하고 있는 새끼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2차 방정식을 주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라고 해도 다 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거지 실제 고1들은 안 그래. 이 동네 학교 다니는 고1들은 다 맞춰.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은 이 과정이 안 되는 놈도 못 풀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문제인데 왜 이런 식으로 내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있다. 한번 거르는 겁니다. 복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못하는 놈들을 한번 거르고 여기까지 생각을 한 사람만
암기한 대로 풀어가지고 답을 내도록 그렇게 문제를 설계합니다. 근데 질문이 많은 걸 보면 일단 이걸 까먹은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고 여기까지 왔어도 이 결론 못 내린 사람도 졸라 많을 거고 이 결론에 섰어도 이 세 개의 부등식을 쓸 생각 못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3번 걸려요. 3번. 모르는 게 세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 푸는 거죠. 그 다음 84번 똑같아요.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4개가 2개는 서로 다른 허수고 2개는 서로 다른 실수다. 그런 뜻인 거거든. 그러면 알파는 음이고 베타는 0이 아닌 양수다. 그런 뜻인 거지. 다시 말해서 이 t로 치환한 x제곱을 t로 치환한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라는 뜻이니까 뭐나 쓰면 됩니까? 암기사항이 뭐죠? 곱이 뭔가 곱이면 되는 거죠. 새끼 곱이니까요. 요게 음이다를 암산되면 되는 거지. 그럼 k는 마이너스 2의 4사인데 요 범위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3번이에요. 다 끝났고요. 기본 문제 16-5번. 아유 진짜. 색칠하기 그 곱의 법칙 설명할 때 예를 들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에 5개 영역에 주어진 5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고 이웃한 분은 서로 다른 색. 그러니까 같은 색 여러 번 사용 좋고 이웃한 분은 서로 다른 색. 이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 디폴트인 조건입니다. 이 디폴트인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게 더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디폴트인 조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색의 개수는 총 5개입니다. 5개를 5개에 칠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 평면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은데 그냥 원을 이런 숫자로 갖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곱셈으로 풀면 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면은 곱셈으로 풀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색칠하기 문제를 한 10문제 푼다 치면 그 중에 한 문제 정도는 곱셈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분류해가지고 푸는 법 따라드릴 테니까 챙겨가시고 첫 번째 풀이는 그냥 곱셈으로만. 근데 이 문제는 이 영역의 특성상 곱셈으로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섞어서 풀어보고요. 두 번째 풀이는 분류하는 건데 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면 사용할 색의 개수로 분류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처링 사전식 배열이 들어가요. 저 두 가지로 채울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3가지 팝니다.
세 가지 있을 때, 네 가지 있을 때, 다섯 가지 있을 때로 분류해서 봅시다가 갑니다. A 몇 가지? 몇 가지? 곱하기 여기 흰색 색깔 치세요. B 몇 가지? 잘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C 몇 가지? 여기서 D 생각하면 돼, 안 돼? 됩니다. 좋답니다. 세 가지. D는, C는 조세하고. D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요 두 개 피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관없어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미나가 하나 골라봐, 색깔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뭐 할래? 미나 뭐 할래? 하늘색. 파란색 골랐어요. 그럼 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렇죠. 요 세 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요 노란색을 고를 거거든요. 난 노란색을 고를 거예요. 왜냐면 이 두 개랑 다르잖아요. 얘랑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칠한 걸 또 칠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럼 몇 가지예요? 이가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세 가지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로 가정한 색깔이 얘랑 다르다면 얘가 두 가지고 얘랑 같다면 얘가 세 가지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상황이 그 다음 경우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곱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판단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3 곱하기 2나 3 곱하기 3으로 끝내면 당연히 오답입니다. 여기서 불가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분류한다고? 어떻게 분류한다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겠어? 사용할 세의 개수.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2에 칠할 수 있는 세개 개수가 두 가지인 경우와 세 가지인 경우로 나누어진 이유가 뭔데? 응? 나누어진 이유가 뭔데요? C와랑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일 수도 C는 갑자기 왜 말해? 있고. C 아니면 B랑 D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2에 칠할 수 있는 세개 개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분류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세 가지가 틀린 건 아닌데 세 가지라고 써봤자 그 다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곱하기를 쓰고 갈라야 됩니다. 곱하기요. 그럼 여기다가는 뭘 쓸 거냐면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여기다가는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 이렇게 분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면 B와 D가 같다고 가정된 상태에서 D에 칠할 색깔은 몇 개게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예요. B에 의해서 무조건 똑같은 걸 칠해야 되겠다. 똑같은 걸 칠하는 거니까 굳이 경우의 수로 된다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곱하기. 그럼 이제 여기 노란색을 가정했으니까 여기 똑같이 노란색이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E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죠. 흰색과 노란색만 회피하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B와 D가 다르다면 그러면 D는 애초에 요 두 개를 피해야 되고요. 얘랑 다르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결국 세 가지 색깔을 피해야 하잖아요. 그럼 몇 개를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두 개죠? 아니면은 원래 생각했던 얘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였는데 여기 한 가지를 썼으니까 당연히 남은 두 가지죠. 어떤 생각을 하건 괜찮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세 놈이랑 전부 다른 색깔 하나를 가정을 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러면 E는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색을 회피해야 합니까? 세 가지. 세 가지잖아요? 그럼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빼내니까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요 분류가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이 분류는 언제 불가피한 상황이 되냐면은
영역에 이웃한 영역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분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뭔 말인지 모르죠. 영역에 이웃한 영역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이에요? 이 영역에 이웃한 B와 D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계산은 얼마입니까? 5, 4, 3이 얼마죠? 60에다가 7이잖아요? 얼마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5가지가 제일 쉬우니까 5가지를 칠한다는 말은 그냥 모든 영역에 다 다른 색을 칠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5개의 영역에 5개의 색을 칠한다 라는 겁니다. A 몇 가지입니까? 5가지, B요? 4가지, C요? 3가지, D요? 2가지, E요? 1가지. 이런 걸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팩토리얼, 5팩토리얼 120가지고요. 4가지인 경우는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개가 같은 그렇지. 두 영역에다가만 같은 색을 칠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두 영역은 반드시 어때야 하죠? 인접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인접하지 않은 두 영역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 결정에서 사전식 배열이 들어갑니다. A. A가 이웃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 두 영역에 A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A 다음 알파벳이 뭐예요? B잖아요. 그럼 B. B랑 뭐 하면 돼요? 좋아요. 끝인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B도 끝났어요. 그럼 C. C랑은 뭐 칠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 아무 생각 이밖에 없죠. 이밖에 없네요. 두 개죠, 두 개. 두 개를 쓰는 거죠, 두 개. 두 개를 썼으면 B, D에다가 같은 색을 칠하는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사고방식이 존나 중요하기 때문에 B, D에다가 같은 색을 칠하는 걸로 그냥 비비라고 하죠. 비비. 같은 색 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있었네. 비비를 하고 A랑 C랑 E랑 그러니까 같은 알파벳으로 쓰여진 곳에는 다 다른 색깔을 칠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니? 그럼 싫어. A라고 쓴 곳에 몇 개? A라고 쓴 곳에 몇 개? 5개. B라고 쓴 곳에 몇 개? 4개. C라고 쓴 곳에 몇 개? 3개. 1라고 쓴 곳에 몇 개? 2개입니다. 예측하시면 안 돼요. 4가지를 칠해야 되기 때문에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 다른 색 칠하는 거예요. A, B, C, E에다가 다 다른 색을 칠하는 거니까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상관없어.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그럼 이 새끼가 결국 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20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가지고요. 3가지 색을 칠하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세 영역에다가 같은 색을 칠하는 건 불가능해요. 도형의 특성상. 그러니까 하나, 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두 영역이 요 두 세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가지 색, 여기다가 한 가지 색, 그리고 A에다가 한 가지 색. 그런 식으로 칠하는 케이스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처럼 저 영역에다가 넘버링을 다시 하면은 이렇게요. A라고 쓴 곳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B라고 쓴 곳에 A에 칠한 거랑 다른 걸 칠하고 C라고 쓴 곳에 또 다른 걸 칠하고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칠할 수밖에 없어요. 얘처럼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칠하는 방법으로 따지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곱하기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한 가지라는 걸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합니다. A 몇 가지? 세 가지요. 다섯 가지예요. 예? 아니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는 아 그래요? 세 가지가 뭔 뜻이에요? 뭐 임마? 위에 세 가지가 뭔 뜻이에요? 세 가지 색으로 저 문제 조건을 완성한다고. 예? 세 가지 색으로.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B는 몇 개입니까?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딴 소리? B는 몇 개?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아 씨, B는 몇 개? 아 욕하지 마시고. 아니 왜? 내가 아 말하는데 에어컨. 잡소리 섞지 마. C는 몇 개? 예? 아, 몇 개요? 예? 60 가야죠. 죄송해요 선생님 등밖에 안 보여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거 여기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치면은 분류했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하면 돼. 이렇게요. 420까지. 나눠서 하는 게 편해요? 한 번에 하는 게 편해요? 아,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10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초고난도는. 그럴 때는 얘로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알고 살아야 한다고. 유지하세요. 두 가지 방식 다 푸세요. 너네 경우의 수가 주관식으로 나오면 후달리지 않아? 대신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푸는 게 좋아요. 검사 정도로. 후달리기 때 주관식입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540 넘어갑니다. 연습 문제로 16-2번 좌표 평면 위에 9개의 점이 있는데 i, j라고 했는데 i에 048, j에 048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048을 넣어서 그러면 i가 3가지, j가 3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곱배법칙이기 때문에 9개의 점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0,0, 4,0, 4,8 이런 애들. 그 9개의 점 중에서 4점을 선택해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사각형의 내부에 1,1, 1,3, 3,1 그 세 점을 모두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세라. 이런 뜻입니다. 그림이 원래 있는 문제인데 얘는 합평 기출이에요. 합평 기출에서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이 있는 문제인데 정석은 컨셉 때문에 그림 뺀 거죠. 컨셉이 좀 더 좁은 컨셉이죠. 그래서 그림 뺀 겁니다. 근데 왜 1번 그림이 왜 있느냐? 1번은 몰라요. 왜 말하시는 거예요? 원점이랑 4,빵이랑 4,8이랑 0,4랑 4,4랑 8,4 0,8 4,8 8,8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요 9개 중에서
네 꼭지점을 골라서 사각형이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네 꼭지점을 고른다고 다 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꼭지점을 골라서 사각형이 됐을 때 그 사각형이 1,1, 1,3, 3,1인데 1,3, 3,1을 본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게요. 똘똘한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선상에 있는 새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똘똘하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점에서 y축의 평행한 선을 긋고 요 점에서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곳에 1,1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없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요 세 점이니까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포함한다고 생각해보면 무방해요. 저걸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세요. 아니 뭐 사각형 만들어지면 다 포함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이런 사각형 포함 안 하잖아요.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런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런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일부만 포함하는 겁니다. 아무 사각형이나 다 쟤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쟤를 포함하는 사각형은 요 놈을 생각할 수 있겠지 누구나. 요 새끼가 제일 작은 새끼네. 요 사각형이 요 놈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요 놈이 제일 작은 거구나. 아싸 하나 찾으면 저거를 하나로 해서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 개가 되는지를 찾아라. 그런 문제. 알았어? 어떤 의미인지? 이런 애들은 빼고 요런 애들만 세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다 찾을 수 있어요? 노가다로? 노가다로 찾으면 너무 위험하고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주관식이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푸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요거를 이 문제를 처음 보는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 물론 나겠지만 난 했어. 처음 보자마자. 그런데 안 물어봐. 다른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요 제일 작은 사이즈의 사각형에서부터 사고로 확장시켜 나가는 건데 요 꼭지점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요 꼭지점은 이 꼭지점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꼭지점도 이 꼭지점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 꼭지점은 이 얘네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9개의 꼭지점을 대체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 4개로 그룹핑을 해요. 그럼 이 4그룹에서 하나씩을 뽑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 새끼는 1개니까 경우의 수 1개이기 때문에 쓸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 선택하는 건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여기서 하는 건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이 몇 가지? 4가지. 근데 여기에서요 뭐가 들어있냐면은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면 사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빼야 돼요. 정답은 C.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우셔야 돼요. 풀이 암기를 일단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고 수준이 이 정도로 확장이 된 상태면은 그럼 이제 얘와 유사한 형태의 응용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길 저렇게 고르면 삼각형 된다고. 그 다음 픽은 4번. 뭘 봐도 된다. 여기는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한 건데 내신에서 종종 나옵니다. 내신 빈출 할게요. 문제에 유형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의 차이입니다.
지불 방법의 수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곱하기로 처리하시면 돼요. 곱의 법칙으로. 근데 지불 금액의 수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은 뭐 알아서 하시고 뭔가 해야 될 조치가 있으니까 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인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후딱후딱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요 문제가 10,000원짜리 5장, 1,000원짜리 7장, 100원짜리 3개네. 1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7개, 10,000원짜리 5장 이렇게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를 물어봤는데 지불 방법의 수나 지불 금액의 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세팅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불 방법의 수처럼 답을 내시면 됩니다. 1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요? 안 주는 것도 포함해요. 4가지예요.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건 4가지.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 8가지.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 6가지. 1,000원으로 왜 8가지예요? 7개니까. 빵장 줄 수도 있으니까. 빵장. 빼기라면 그래 이제 빵개는 안 준 거잖아. 네. 근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 그 지불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안 준 건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이 문제처럼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와 있을 경우에도 빼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지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와 마찬가지인 곱의 법칙을 안 주는 것까지 생각해서 써주면 된다. 저게 답이에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에는 같은 케이스고요.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가 다를 때가 있거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는 3개고요. 500원짜리가 3개고요. 1,000원짜리가 3개라고 치죠. 그럼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63.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빼기 이렇게인데 지불 금액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개의 차이를 인지하셔야 되는데 지불 방법의 수는 만약에 1,000원을 주는데 그걸 1,000원짜리 하나로 줄 때나 500원짜리 2개로 줄 때나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5개로 줄 때랑 100원짜리 10개로 줄 때를 다 다르게 보겠다는 거야. 방법이라는 건. 근데 지불 금액은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건 간에 1,000원이면 한 개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해서 그 구성된 것들을 보면 금액이 확정되는데 그 금액이 똑같으면 한 개로 취급해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방법의 수.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예를 들었는데 또 똑같은 게 나온 예를 들었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63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건데 얼마일까요? 퀴즈. 지불 금액의 수 몇 개일까요? 4번 정답이 191이 방법은 왜 63이에요? 아니. 아 여기다 예를 들었잖아. 3개씩이라고. 근데 왜 금액이 더 적어요? 아니. 아, 설명할 때 안 들어? 이거 그러네. 91 아니지 않나? 62. 찍지 말고 생각을 하고 풀어. 머리를 쓰라고.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 풀면 뭐 있어요? 뭐 있어야 보니까? 아 진짜 이거 진짜. 근데 뭐 있어야 풀죠. 네. 전 돈으로 움직이는. 뭐 있어요? 땅콩 과자 하나 줄게요. 제가 시간을 어? 191 맞는데요, 쌤? 근데 62? 네. 금액의 지불 금액의 수. 이 세팅이었어. 구하라고요. 62 안 돼요? 난 달라. 문제를
영어는 빼야 되는 거죠? 영어는 빼야 돼요. 쌤? 아이씨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질문한 게 아니라고. 아니 금액이랑 방법이랑 다른. 영어는 금액도 아니라고요. 62가 나오는데 60이 탈락. 탈락. 세명 탈락. 아이쿠 60? 탈락. 암산을 해야겠다. 할 수가 있어요. 암산을 해야겠다. 나왔다. 정답이. 정답 나왔어. 진짜 거짓말한 직업이 없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없어요. 택도 없어. 내가 30집. 탈락. 아니야 재민아. 이 말이 다른 거랑 풀어. 탈락. 왜 두 번 말해? 어? 60. 탈락. 탈락이를 아까 아까 60 60 얘기했었는데. 58. 넌 말하지 마. 59. 이거 이제 세기만 하면 되거든요. 도균이 망해라. 그걸 엘리면. 근데 지금 일일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왜 일일이 뭐 상품을 사 먹겠다는 의지죠. 그래.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 귀찮은데 다른 문제 푸는 게 시간 더. 응. 하나 둘 셋. 5명. 발언권 있는 사람 5명. 그 중에 내가 한 명이지. 넌 없어. 넌 이미 아웃이야. 근데 그러고 또쌤 뭔가를 다 때릴 거죠. 아니. 저희 그 저번에 받았던 네, 아닌 것 그거예요. 같은데. 몇개더 빼서는 도균아 막 20개 이렇게 나왔지. 여기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40몇 개 나온 거 같은데 응? 아주 조용히 해봐 지원하고. 10초. 39개. 정답. 나이스. 아 인도기 짜증나. 100원. 진짜 다 썼어 200원. 그걸 다 썼어? 300원. 치는 거 아니야?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400원은 안 됩니다. 500원짜리 하나가 있으니까 500원. 600원. 쌤도 더 700원. 썼잖아요. 800원. 여기까지는 다 지불 방법이나 지불 금액이나 같아요. 이거는 1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100원짜리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1000원이 되면 말이죠. 이건 500원짜리 2개로도 가능하고요. 1000원짜리 1개로도 가능하니까 여기에 있는 두 가지가 한 가지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00원짜리 하나를 500원짜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1,100원입니다. 1,100원 같은 경우도 금액의 수로 따지면 한 가지인데 지불 방법의 수로 따지면 몇 가지가? 1,100원으로는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500원 2개 하고.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인 게 하나로 주는 것도 있고 하나인 게 여전히 하나인 것도 있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 것도 아닌 거야. 알아들었어? 세 가지 지불 방법인 금액도 있을걸? 1,500원 어떤가? 1,600원? 아, 1,000... 아니 쌤. 어색해요. 1,600원? 1,600원은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요? 50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하나 또 1,000원짜리 하나랑 100원, 500원짜리 하나랑 하나. 100원짜리 하나 또 또 있어요? 네. 이렇게 없네. 3개 나오는 건 없네요. 아 짱나네. 아무튼 간에 1,100원, 1,200원, 1,300원, 진짜 다 써요? 다 써요? 1,500원, 절대 400원이나 900원은 만들 수가 없다. 왜요? 그다 100원짜리가? 그 세 개밖에 500원에 없어. 1만 그럼 짜면 그럼 되잖아. 보세요. 그러면 100, 200, 300. 그 다음에 원래 이제 0도 있었다 치고 0, 100, 200, 300에다가 500씩 더하는 것들을 쓸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죠? 예. 그럼 500씩 더하는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1,000원짜리는 없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는 겁니다. 1,000원짜리 3개는 500원짜리 4개입니다. 6개요. 그럼 여기다가 6개를 더해서 총 9개가 따치는 거예요. 깨도 돼요? 500원짜리 9개와 100원짜리 3개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 때문에 4가지, 4 곱하기 얘 때문에 10가지, 안 주는 거 있으니까 빼서 39가지. 쌤 바로 그걸로 하고 이건 나중에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난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도경이처럼 쓰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죠. 왜요? 왜냐면 뭐 이렇게 30개, 30, 60개, 90개 넘죠. 근데 그거 그거 안 쓰는 그럼 다 100원으로 환산해서 그냥 하고.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드리면 아니 왜 뭐죠? 15요? 과자 주면 네? 안 돼요. 뭐라 했어요? 왜 재민이면 15요? 다 100원으로 그럼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 100원으로는 바꾸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하는 경우와 바꾸면 안 되는 과자 경우를 주시면 안 다 돼요.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그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죠 과자. 닥쳐라. 근데 도경아 땅콩 먹어. 노가다 띠 놈은 탈락이다. 나그 지불 금액의 수는 뭐가 다 탈락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진짜예요. 네, 낮은 조용히 하세요. 낮은 단위의 총합이 저 쌤처럼 불었는데요. 지랄. 높은 단위 그의 값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만 높은 단위의 금액을 낮은 단위의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100원 3개 합치면 얼마예요? 300원. 300원이 500원보다 어때요? 작으니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500원 3개 합치면 얼마예요? 1,500원은 1,000원보다 어때요? 크니까 바꾸는 거예요. 이 새끼를.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요. 얘보다 바로 위에 큰 놈이,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 종합이 바로 위에 큰 놈을 바로 전 화폐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그런 다음에 지불 방법의 수를 그대로 구사하면은 된다. 오케이 바리? 진짜 퀴즈를 낼게요. 이거 뭐 저는 상품 있어요? 노가다는 아니 저 노가다 아니랄까요. 상품 있어요? 노가다는 아니 자동 노가다 안 했다니까. 탈락이요. 상품 있냐고요? 네, 땅콩 과자 아니 이거 해놓고 다 아 근데 들어갈 그거 거야. 맛없는데. 마시세요. 일단 해볼게요. 제가 쌤보다 잘해요. 지랄. 과자 지랄. 아니 5,000원 에바예요. 유료고기 어, 있는 뭐야? 들어가야지. 뭐? 아 세종대왕. 하지 마세요. 아 우리나라 이 위인이 너무 많아. 아니, 자, 이거 요걸로? 주시면 안 돼요? 요걸로? 나 이거 대단히 있어요? 자, 요걸로 그럼요. 요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아니 뭐지? 이걸 A. 금액의 수. 이걸 그냥 안 주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기. 왜 그렇게 새침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뭐 이렇게 쉽게 살라 그래 인생을. 그러니까 노력을 해 노력을. 네. 그래서 노력으로 노가다 한 거야? 너가 어차피 탈락이야. 그걸 걱정 마. 안 줄 거야. 이번에 노가다 안 할 거예요. 난 2주 만에 암살했는데. 네. 저희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너는 알았지 지금? 빨리 해. 1만 원 풀어. 계산이 이상한데 좀. 계산이 이상해. 이거 안 된다? 우리 윤호 진지해. 윤호 진짜 등급 올렸어. 지금 몇 시에요? A인가 S인가. 오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 B였지. 1367 아닐까? 아 지불 방법 그거 둘다 합치구나. 죄송해요. 아직 아니에요. 윤호는 전체 몇 등이에요? 11.
전체 등수는 전체 학생이 50명이 넘으면 공개할게요. 아니 쌤 그럼 평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몇명 되지도 않는데 뭐 씨. 들려 등수 매기고 왔냐냐? 어? 들려도 돼요. 틀려도 되냐고? 네. 뭐 상품 못 받을 뿐이죠. 몇 짜리야? 4439 네 자리. 4607이요. 아닌가? 4짜리. 5자리. 4607 아니겠지? 또 5,020. 5020 아 근데 딱 0으로 나온 게 뭔가 윤호가 대답일 것 같아. 근데 또 이거 나오니 그냥 또? 하는 말이야. 아니 기다려봐요. 진짜 기다려봐요. 또 아니 기다려봐요. 아 그냥 쓰고 있어. 걔 그건 안 되지. 오빠 만났어. 시간은 무한정 드릴 순 없어요. 예. 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고 쉬는 시간 합시다. 47 별이 4791 51. 4751 아 맞는 것 같아. 이걸 다 아 하나 4751 맞는 것 같아. 475일 475일. 나 안 풀었잖아. 그냥 쟤 말이라서 맞다고 하는 거지. 아니 5,020 나왔어. 나도 쟤 말이라서 맞다고 한 거야. 근데 4,365개인가? 네 이거 진짜 5,029개 왜요? 나야. 아 근데 뭔가 4751일 것 같아. 그냥 별이 언니가 해서 그런 거야? 어. 선생님 나왔어요? 몰라요. 이건 암산한데요? 아니 뭐네 자리 어떻게 안 나옵니까? 왜? 그냥 얼마? 본 거야. 윤호? 아니 뭐래. 일단 뭐 지불 방법의 수는 쉽지 않아요. 아니 나 금액에서. 집을 6 곱하기 3 곱하기 이동이 삐었어요? 5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너 뭐라 했냐? 몇 시간? 얼마야? 아니 6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진짜. 4 곱하기 3 빼기 얼마야? 빼기 1 해야 돼요? 해야지. 얼마야? 3,239 3200 아니 나 진짜. 빼기를 안 39? 했어 3239? 4606가 안 돼요. 4606? 이건 다 4606가 안 동의해요? 돼요. 네. 4606안 돼요. 이건 다 동의하냐고. 네. 4606이면 저 맞는 걸로 해주세요. 넌 이거야? 네. 6. 이거 고친다고? 고치면 안 되죠. 팔로 아니, 고치면 안 돼요. 너도 고쳐. 저 4,600, 저 선생님 4,600 고치면 안 되잖아요. 50 내가 문제잖아. 너 그렇게 선생님 나왔어? 고치면 안 4606? 되지 않아요? 나 진짜. 도균이 4606 나왔대요. 진짜로 방금 아니 진짜 일로 와서 보세요. 에 근데 내가 먼저야. 독일이 이건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얘도 바꿨잖아요. 그다음 아니 그래. 근데 내 걸 따라하면 앉으세요. 어떻게 안 되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발 4606. 잘 들으세요. 100원짜리 5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500원이요. 그럼 일단 500원 두 개를 100원 4개. 100원 왜 4개죠? 아, 다섯. 아니 뭐야? 100원 10개로 10개. 1,000원이니까. 15개. 100원 10개. 응. 없어요. 나 몰라. 100원 15개 합치면 얼마예요? 1,500원. 1,500원 1,000원보다 크죠? 네. 바꿔야 돼 이것도 100원짜리 거. 40개. 1,000원짜리 4,000원이지? 네. 40대. 아니 뭐예요? 아니 100원짜리 55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5,000원짜리 근데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5,500원. 5,500원이죠? 야. 넘었죠? 그러면 5,000원짜리 두 개 이순신. 합치면 얼마예요? 100개. 만 원. 만 원을 100원 바꿔야 돼. 그 150개. 100개.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만 원짜리 이거 100원짜리 155개 합치면 얼마예요? 1,500. 아니 15,500원. 넘었죠? 그러면 다시 얘도 바꿔야 돼요. 450. 3만 원. 3만 원을 여기서 바꾸면 300개 추가죠? 400. 지금까지 나랑 100원짜리 똑같아. 455개랑 500 합치면 45,500원인데 5만 안 되지. 네. 그냥 넣어야 돼. 그래서 B는 456 곱하기 3 빼기 1. 오 똑같아. 456이 얼마인데 이게? 예? 이거 해봐 계산. 지금 1,368 나왔는데요. 1367이라고. 68 빼기 1. 나이스.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는 게 답인 거네. 요 두 개. 어 맞나? 요 두 개를 더하면 6에다가 0에다가 오 맞다. 우와 아, 이거네? 4606? 진짜 요새 바꿨잖아요. 새끼예요. 아 저요. 일단 저긴 한데요. 저요. 근데 다 뭘 저요? 일을 안 빼가지고. 네, 바꾼 거 봐도 어? 안 되죠. 아 바꾼 거 아니죠. 바꿨었지? 아 선생님. 오케이 휴식. 아니 주실 거죠? 뭐 남이 안 돼.